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관계를 끝맺고 싶은 그 열망이 결코 당신이 유별나거나 약해서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의 사과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먼저 이 한 가지를 행하지 않는 한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겐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당신은 머릿속으로 수백 번도 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되짚어 봤을 겁니다.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상대방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기처럼 사라지거나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죠. 결국 그들이 어질러 놓은 감정의 잔해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은 당신이 바라는 것이 정말 소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나에게 상처 줘서 미안해, 이 간단한 한마디. 하지만 회피형 성향의 사람에게 이 말은 천근만근처럼 무겁습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죄책감을 마주하는 것이 곧 친밀함과 취약함,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 합니다. 관계가 조금만 깊어지려 하면 도망쳐버리는 사람을 사랑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하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했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사과를 향한 길이 바로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스마트폰 화면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순간들, 샤워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밤,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의 메아리만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수없이 대화를 연습합니다. 그때 다르게 말했더라면, 조금 덜 표현했더라면,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야 했나. 어쩌면 그가 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미련 섞인 후회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회피형 성향의 사람을 대할 때 당신이 관계의 매듭, 즉 마무리를 갈망하며 다가갈수록 그들은 더욱 깊은 회피의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해명을 요구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책임감을 묻는 것이 아닌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해합니다. 그들에게 그 압박감은 마치 덫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당신은 감정적으로 기이한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히 침착하게, 충분히 이성적으로,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완벽한 톤을 유지하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고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입을 닫고 뒤로 물러서고 화제를 돌리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홀로 피를 흘리며 그들이 낸 상처를 수습하는 것마저 자신의 책임이라 믿게 됩니다.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회피형과의 관계에서 마무리는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반응을 밀어붙이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어들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댈 수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관계를 매듭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바로 경계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잘 대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부재를 통해 그것을 행동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의 내면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변화 속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평화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의심받는 곳에 더는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당신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요란하게 문을 닫거나 극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잠수를 타거나 당신이 느낀 감정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는 유치한 복수도 아닙니다. 진정한 경계는 조용하고 깨끗하며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일방적인 노력에 내 시간을 쓸 수 없어라고 선언하고 당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는 행위를 멈추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낼 때마다 당신은 그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짓된 믿음을 강화시키는 셈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움으로써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내면의 출혈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당당히 그 가치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분명 아플 겁니다. 마치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시 연락하고 싶고 자신을 설명하고 싶고 침묵을 깨고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강한 충동에 휩싸일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에 침묵은 마치 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지키는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자존감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업료와 같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쫓거나 애원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 공간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요동치던 신경계가 안정을 찾고 흐릿했던 시야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왜 그들은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묻는 대신 왜 나는 그들이 계속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바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에게서 감정적으로 분리되었을 때 사과를 쫓는 것을 멈추고 그저 우아하게 돌아섰을 때 바로 그때 회피형인 그 사람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에 더 이상 패닉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의 물러섬에 추격으로 응수하지 않을 때 당신은 기존의 패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감정적 보호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낯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설음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부재뿐만 아니라 그 부재의 이유에 대해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성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기다렸던 사과가 마침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이 결코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닌 당신이 세운 경계를 통해 당신 스스로에게 기다렸던 마무리를 선물한 것입니다.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친밀함을 갈망하는 당신의 모든 내면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든 내면과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당신이 상대를 깊이 아낄수록 그가 멀어지는 순간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것이 본능입니다. 대화하고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내가 말을 잘 고르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내 감정의 깊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쩌면 그가 머물러 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이 연결을 위해 더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깊이 침잠합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피는 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친밀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방법인 셈이죠. 따라서 당신의 신경계는 가까워지기를 간청하는 동안 그들의 신경계는 공간을 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신이 그 간격을 좁히려 애쓸수록 그들은 더 멀리 도망칩니다. 당신이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함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그들의 거리두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냉담함을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당신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이 자극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그는 서로를 오해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가려는 손길은 그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지고 그들의 침묵은 당신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항의하고 쫓아가고 과도하게 설명하며 그들은 더 멀리 물러나고 더 단단히 문을 닫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멈춰야 합니다. 그들의 신경계가 당신의 방식대로 친밀함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할 것은 대화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원망 없이 의도적으로 주어진 거리는 선물이 됩니다. 그것은 회피형인 그들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감정적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날 시간을 줍니다. 당신이 아기가 아닌 이해심으로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친밀함은 곧 더디라는 그들의 두려움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위협적인 존재에서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방어적으로 느끼지 않고 처리할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경계심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거리가 깨끗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죄책감을 심거나 암시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라고 이장한 수동 공격적인 확인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에너지는 여전히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깨끗한 거리두기는 단호하고 친절하며 명확합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기에 물러서지만 나 자신을 존중하기에 고통 속에서 기다리지는 않겠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당신 자신의 애착 상처가 해결을 갈망하며 비명을 지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심하고 싶어서, 내가 잊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슴의 통증을 멈추고 싶어서 침묵을 깨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주는 공간은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라지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침묵이 항상 버림받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둘 다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을 서로의 신경계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닉보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관계를 억지로 살려두려는 대신 관계가 숨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피형에게 공간을 줄 때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준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있기를 바라는 곳이 아닌 그들이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압박이 아닌 바로 그 감정적 유연성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추격, 비난, 감정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한 에너지, 일관성,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존재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당신이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숨쉴 공간을 허락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 멈춤 속에서 모든 것이 재조정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두려움은 가라앉습니다. 오직 그 상태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순간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 위로 말을 덮으려는 시도를 멈출 때 마침내 우리 둘 다 너무 자극받아 들을 수 없었던 진실을 듣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당신은 당신의 말투, 단어, 타이밍을 끊임없이 검토해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움츠려왔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을 더 멀리 밀어낼 것이라고 깊은 곳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내가 더 이해심이 많고 더 용서하고 덜 감정적이면 그들이 마침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가르칠 뿐입니다. 진실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둘수록 당신은 그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부터도 단절됩니다. 현실은 회피형인 사람들은 당신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종종 방어, 회피 또는 부인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거절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자기 방치라는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을 받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의해 승인되거나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 이해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 의해 존중되기만 하면 됩니다. 반응을 구걸하지 않고 명확하고 차분하게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명확함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라졌을 때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어 또는 그 일은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극복하는 중이야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나 공감 능력이 없다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사실인 것은 그들이 감정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피하고 감정을 마비시키고 거리를 둡니다. 만약 당신이 비난과 감정이 가득한 기대를 가지고 그 공간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더욱더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감정적 반응을 얻으려 하지 않고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 감정의 열기 없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은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지 않고 성찰할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기 위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타당하기 위해 누군가가 그래, 내가 맞아 라고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신화입니다. 말할 허락을 기다리는 것. 상대방이 마침내 좋아, 이제 널 들을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하지만 만약 그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어떡할 건가요? 당신의 진실이 당신 안에서 썩어갈 때까지 계속 삼켜야 할까요? 진실은 무기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나는 중요해. 그들이 여기서 나를 만나주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느낄 권리가 있어. 나는 이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의제 없이, 조작 없이, 감정적 강요 없이 그것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논쟁에서 이기거나 그들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현실에 서서 이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침묵을 요구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억압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침묵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단절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진실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허락 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할 때 당신은 평생의 패턴을 깹니다. 당신은 인정받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안에서 안전을 만듭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해받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이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마침내 당신이 이해할 때입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당신을 무시하고 혹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행동이 3번쯤 반복된 후에야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감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뭔가 잘못됐어. 당신은 그것을 알고 느낍니다. 답장 없는 문자, 감정의 벽, 애정으로 위장된 아주 작은 관심의 부스러기들. 이 모든 무례함이 머릿속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재생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의 마음이 끼어들어 본능을 억누르려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야. 어쩌면 두려운 거겠지. 내가 더 사랑해주고 더 잘 설명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변할 거야. 그래서 당신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것, 바로 당신의 관심을 계속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의 나쁜 행동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소홀히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비일관성에 감정적 유용성으로 보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그 악순환은 유지됩니다. 관심은 화폐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단순히 문자나 전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 당신의 감정적 투자, 당신의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우받은 후에 관계를 이어갈 때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마다 당신은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해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이미 책임감과 불편함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회피형인 사람은 그 메시지를 크고 명확하게 읽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방어막을 녹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해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소통을 하거나 당신 곁에 있어주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당신은 그들이 빵 부스러기를 던져줄 때마다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심과 사랑을 혼동하는 당신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애정이란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란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감정적 폭풍 속에서도 머무르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무례함을 견뎌내는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더 이상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로 증명됩니다. 나쁜 행동에 당신의 관심으로 보상하는 것을 멈출 때 상황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은 커집니다. 당신은 연락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당신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의 익숙함을 갈망하는 당신의 신경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그 선을 지키고 다시 관계에 참여하려는 충동을 저항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과 당신 자신 모두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회피보다 더 중요하고 당신의 기준이 그들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며 당신의 치유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 태만이 보상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멈췄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격을 얻지 못했을 때 당신의 시간, 마음, 희망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명료함이 돌아오고 신경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은 노력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학대를 견디는 능력이 감정적 힘의 표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온몸이 머물고 싶어 할 때조차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감정 노동으로 살아가지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관심을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차가워지거나 침묵으로 그들을 벌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호성이 없는 어떤 공간에서도 당신의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철회하기로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갈망 또는 습관 때문에 당신의 존재를 넘겨주려는 순간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관심이 조종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를 끌어들이는 것을 멈추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끼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은 사랑이란 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기 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특히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기다리고 느끼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미안해.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거 알아 라는 마음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해줄 그 한순간, 그 한 통의 문자, 그 한 번의 대화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회피형이라면 그 기다림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들의 대처 방식은 침묵, 거리두기, 외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답없는 질문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여전히 열려있고 생생하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처로부터 치유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버립니다. 사과가 옳지 안 옳지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심지어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치유가 시작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치유는 그들의 타이밍, 성숙함 또는 성찰하려는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고백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냉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무리를 원하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럴 만한 도구나 용기 또는 자기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치유를 그들의 성장에 묶어둔다면 당신은 당신의 감정적 자유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이미 떠나보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할 때마다 고통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치유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확인받기 위해 미안해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살았고, 느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자체가 충분한 증거입니다. 치유를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만들기 시작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그들이 밤에 어떻게 잠드는지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한 걸음, 하나의 경계, 한 번의 깊은 숨을 내쉬면서 말이죠.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과의 상실을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이 명료함으로 바뀌게 하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인식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명료함. 사랑이 당신이 기꺼이 견디는 고통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명료함. 용서란 일어난 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명료함.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유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줄 수 없었던 것, 바로 감정적 마무리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때 사과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거리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당신의 진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질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신적 감옥에서 서성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칼을 든 사람이 알아차려주기를 바라며 감정적으로 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로 당신의 치유를 정의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로 그것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 힘, 그 자존감, 그 조용한 품위,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지연된 사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치유라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이 연락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노력을 다했을 때, 즉 일기를 쓰고 경계를 세우고 상담을 받고 자신을 사랑하고 놓아주는 과정을 거쳤을 때 당신은 사과가 도착하든 안 하든 더 이상 당신의 평화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결코 그들이 미안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과 상관없이 온전함을 느끼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고통을 존중하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그들이 남긴 침묵 속에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잡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형인 그 사람의 사과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교훈이 되십시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평화, 당신의 경계, 그것이 그들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을 미안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회피적인 사람조차도 마침내 이전에 결코 할 수 없었던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상처 줘서 미안해. 하지만 그때쯤이면